안녕하세요, 테크가 즐거운 인테크입니다. 오늘은 1인 가구의 필수품이 되어가고 있는 310ByMe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스마트 모니터라고 하는 건 이제는 익숙해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흔히 생각하는 PC하고 연결시키는 그 모니터에다가 OS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 OS 위에서 OTT 앱을 손쉽게 구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근데 2년 전, 3년 전과 달라진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310ByMe를 구성하는 두 가지 요소, 모니터와 스탠드 중에서 스탠드에 조금 더 무게중심을 두고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310ByMe의 시작은 사실은 LG의 스탠바이미였어요. 27인치의 터치가 되면서 배터리 타입으로 이동까지 되니까 너무 편리하다, 그리고 예쁘다, 실내 인테리어용으로도 너무 안성맞춤이다 보니까 제품이 처음에는 없어서 못 팔았어요. 자, 그런데 제 시선, 테크를 좋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는 어땠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시점에 스탠바이미를 본다고 하면 FHD 해상도의 27인치 화면인데 저렴하게 사도 80만원대인 것 같고 일반적인 가격은 100만원이 넘는단 말이에요. 100만원을 주고 20인치대 FHD를 산다? 저는 이게 용납이 안 돼요. 못 사겠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만들어낸 게 바로 310ByMe입니다. 310ByMe는 삼성의 스마트 모니터 시리즈, 그러니까 M 시리즈, M5, M7, M8 그러한 M 시리즈 제품들의 스탠드를 서드파티 제품들을 붙여서 조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310ByMe도 날개 돋친 듯이 팔려 나갔어요. 이제는 310ByMe라는 고유명사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LG에서 310ByMe를 타깃으로 L10ByMe가 될 만한 스마트 모니터를 출시했습니다. 310ByMe라고 하는 단어의 위상이 상당히 높아졌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단어의 위상을 또 확인할 수가 있는 게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스탠드가 서드파티 제품이 아닙니다. 삼성닷컴에 들어가시면 정식 제품으로, 정품으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정품 구성이 되다 보니까 좋은 점이 뭐냐, 기사님이 직접 오셔서 설치를 해주고 가이드까지 친절하게 해주고 가십니다. 제가 이거 리뷰하려고 제품 받아가지고 직접 조립을 해봤거든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게 43인치 제품인데 혼자 하려고 낑낑거리다가 저희 동료가 같이 도와줘가지고 둘이서 조립을 했고요. 이 스탠드는 출시가 작년 가을쯤 됐더라고요. 대화면 태블릿을 거치하는 스탠드들은 상당히 많이 리뷰를 해드렸어요. 제가 그 제품들을 리뷰할 때마다 생각을 했었던 게 13인치, 14인치만 되더라도 무게중심을 잘 잡지 못하고 쓰러지는 경우들이 가끔 있다. 편하려고 구매를 했는데 반려동물이나 아이를 키우는 집에서는 위험해 보인다라고 싶어서 구석에 놓고 쓰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러한 스탠드, 특히나 대화면으로 갈수록 스탠드의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310ByMe와 같은 카테고리 제품들은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스탠드는 안정성이 진짜 좋아요. 단순하게 스탠드 기둥이 튼튼합니다가 아니라 무게중심을 잡는 게 완벽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품으로 등록을 시켜놓고 판매를 하는 거다 보니까 43인치에 맞는 전용 스탠드, 32인치에 맞는 전용 스탠드를 판매하고 있어요. 직접 모니터를 제조한 곳이 아니라면 완벽한 호환성을 자랑할 수가 없죠. 왜냐면 서드파티 제품들은 삼성 제품만이 아니라 다양한 제품들과 호환이 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무게중심을 어디 둬야 할지 한 군데 타겟을 할 수가 없어요. 스탠드의 기능으로 보자면 크게 세 가지 정도를 특징으로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높이 조절, 피벗, 틸트, 이 스탠드는 그 세 가지가 모두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세로 모드로 봐야 할 쇼츠들이 있다고 하면 그냥 돌려서 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유튜브 앱의 회전을 인식해서 동작이 되고 있어요. 자, 근데 이때 한 가지 단점은 스피커가 이제 아래쪽에 원래 위치를 하다 보니까 피벗을 시키면 좌측에서만 소리가 나오게 된다는 점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프리스탑이 돼요. 누르고 움직이고 멈추면 그 높이로 유지가 됩니다. 저는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움직이더라도 스탠드가 넘어질 것 같다거나 무게중심을 잡지 못한다라는 느낌을 전혀 받지 못합니다. 굉장히 단단하게 고정시키고 있고, 아래쪽에 보시면 이 310ByMe를 지지하고 있는 원형 판이 있는데 면적이 굉장히 넓어요. 이 면적이 좁으면 아무래도 중심을 잡기가 어렵겠죠. 면적이 넓을 뿐만 아니라 바퀴가 여러 개 있는데 재질이 또 우레탄 소재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내에서 이동할 때 소음이 거의 없어요. 이 제품을 사용하는 공간이 방 아니면 거실, 주방 정도일 텐데 바닥만 평평하다고 가정한다면 스무스라는 네이밍이
정말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스무스하게 이동이 됩니다. 지금 저희는 테스트를 하느라고 전원 케이블을 좀 밖으로 빼놨는데, 뒷면을 보시면 전원 케이블을 이처럼 안쪽으로 넣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32인치 제품은 3핀짜리 전원 케이블이 들어가 있고요. 43인치 같은 경우는 팔자 케이블이 들어 있습니다. 팔자 케이블 긴 거를 쓰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꼭 기역자로 되어 있는 거를 구매하셔야 돼요. 3핀 전원 케이블 같은 경우는 일자로 된 걸 쓰셔도 무방하고요. USB 포트가 있고 HDMI 단자가 2개 있습니다. ARC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HDMI 단자를 이용해서 스피커 연결을 하려는 분들께서는 아마 이 ARC 기능이 굉장히 반가운 기능일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65W급 충전이 가능한 C타입 단자도 하나 숨어 있네요. 제가 한 가지 더 사용할 수 있는 패턴을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아래쪽에 멀티탭을 연결을 해놨어요. 기본적으로 동봉이 되어 있는 전원 케이블이 1.5m거든요. 그래서 짧습니다. 침대 옆에, 소파 옆에 두면서 전원 케이블을 안정적으로 둘 수 있다면 모르겠는데, 멀티탭을 이렇게 길게 늘어뜨려야 한다고 했을 때는 좀 고민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플러스 원 아이템을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파워뱅크인데요, 꼭 이 제품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파워뱅크가 있다고 하면 연동을 해서 당연히 쓰실 수가 있고요. 이 넓은 판에 파워뱅크를 올려놓고 이대로 그냥 이동을 시키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무선 모드로 쓸 수 있는 3텐바이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야, 지금 파워뱅크가 얼만데 그 돈이면 그냥 스탠바이미 사겠다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자 보세요. 스탠바이미는 그 안에 배터리가 일체형으로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뭔가를 활용할 수가 없어요. 파워뱅크 같은 경우는 낚시나 뭐 차박, 캠핑, 야외 활동을 즐기시는 분들에게 또 하나의 머스트헤브 아이템이 될 수가 있어요. 야외 활동에서 전기가 필요한 일이 생긴다라고 하면 보조 배터리와는 파워뱅크는 사실 차원이 다르거든요. 제가 사용을 해본 제품들은 M7 제품군에서 32인치하고 43인치입니다. 32인치만 돼도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TV와 모니터는 거거익선인 것 같습니다. 특히 세로 모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마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떤 몰입감을 가지게 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M7 같은 경우는 UHD급 해상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M7 라인업이 사용하면서 가장 큰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제품군이지 않나 싶어요. 자, M5 같은 경우는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하기는 하지만 FHD급 해상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미 집에서 UHD 해상도를 즐기던 분들이라고 하면 조금 답답하실 수가 있어요. 이 3텐바이미 같은 경우가 메인 TV나 모니터로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집에 7, 80인치 TV를 거실에 두고 세컨드 디바이스로 구매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아마 체감을 확실히 느낄 겁니다. 하지만 UHD에 적응이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이라고 하면 사실 또 FHD를 보면 그냥 또 그럭저럭 볼만합니다. 그래서 가성비를 찾는 분들, UHD에 크게 적응되어 있지 않은 분들께서는 M5의 32인치 모델을 구매하시는 것도 효율적인 선택이 될 수 있어요. 라인업을 제가 정리하면서 봤더니 M5, M7, 그리고 M8,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오는 제품이 2024를 붙여서 M1 라인업이 있어요. 그거는 삼성닷컴에서 제품을 관리하기 위한 어떤 넘버링이지 특이사항이 있는 제품은 아니라고 합니다. 자, M5는 FHD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M7은 UHD급으로 분류가 되면서 32인치와 43인치 제품이 있습니다. M8 제품 같은 경우는 M7에서 조금 더 진화가 된 모델이기는 한데 그냥 웹캠이 추가됐더라고요. 카메라를 쓸 일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가격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저는 M8은 지금 추천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지 않나. 카메라가 꼭 필요한 분들이라고 하면 또 얘기가 달라지겠죠. 일반적으로 컨텐츠를 즐기고 싶은 분들이 3텐바이미를 하나 사야겠다 접근을 했다면 제 추천은 M7 라인업 중에서 결정하시는 게 좋다는 결론을 내드리고 싶고요. 제품의 모델명을 보다 보면 끝쪽에 B가 들어있는 게 있고 C가 있는 게 있고 D가 있는 게 있어요. B는 2022년형이고 C가 2023년형, D가 2024년형입니다. B하고 C는 진짜 달라진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차이가 꽤 나요. 그래서 B가 들어간 가성비 제품들을 위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이트 컬러가 32인치 M7 제품이에요. 이 제품도 UHD급 해상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기만 작아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32인치급
방에서 쓸 때는 크게 무리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혹시나 메인급까지 고려를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조금 작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아까 제가 43인치 소개를 하면서 쓰다 보니까 그렇게 큰지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32인치 같은 경우는 그러한 체감이 좀 더 빨리 올 수밖에 없겠죠. 제가 이걸 예전에 한번 구매하려고 살펴보다 보니까 화이트가 가격이 더 비싸게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롯데 측에서 제공을 해준 가격을 봤더니 블랙과 화이트가 가격이 같은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저는 화이트 선택하는 게 낫지 않나 싶은데 취향의 영역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삼성의 스마트 TV 디자인이 상당히 군더더기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심플하게 딱 로고 있고 베젤의 두께도 그렇게 두껍지 않고. 네, 오늘은 제가 3텐바이미 제품을 가지고 와서 스탠드 중심으로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롯데홈쇼핑과 삼성전자 측에서 특가 링크를 준비해 주셔서 인테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가격을 가지고 왔습니다. 7월 한 달 동안 저희 영상을 보고 구매까지 이어가시는 분들에게는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구매 요청 사항에 인테크 채널을 보고 구매를 한다라는 거를 꼭 명시를 해주셔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